이른 아침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서희는 눈을 떴다. 일어나자마자 느껴지는 하복부의 통증이 어제 밤의 일을 떠올리게 했다. 또다시 결과는 여아. 세 번째 딸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김옥분이 냉랭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꽃다발 하나 없이,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사내에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뭐하러 우리 집에 들어왔니?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서희는 시어머니에게 무능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혔다. 남편 정태호는 그저 멀뚱히 서서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어머니, 요즘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정씨 집안이 4대 독자인 거 알면서. 서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태호는 그저 멀뚱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를 낳은 며느리보다 자신의 어머니 편에 서는 남편을 보며 서희의 가슴은 찢어졌다. 서희와 태호의 결혼은 소위 좋은 집안끼리의 만남이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태호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서희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양가 부모님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 특히 태호의 어머니 옥부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는 서희를 처음에는 무척 반겼다. 우리 아들이 입맛이 까다로운데 너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결혼 후 1년 첫 아이가 딸로 태어나자 옥분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다. 둘째도 딸이었다. 그리고 이제 셋째마저. 정씨 집안의 4대 독자가 끊어진 건 내 탓이야. 내가 왜 너 같은 며느리를 들였는지. 출산 후 회복도 되기 전에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독설을 듣는 서희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애 셋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 모시는 것까지. 태호는 항상 같은 대답이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4대 독자 집안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서운하실 수밖에. 그냥 좀 참아. 서희는 이제 참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다. 요리 실력 하나로 겨우 인정받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마저도 시어머니의 트집거리가 되었다. 된장찌개가 짜다, 국이 싱겁다, 김치가 덜 익었다. 매일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딸들이 자랄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었다. 큰딸 수연이가 5살, 둘째 수진이가 3살 그리고 갓 태어난 막내 수아. 언제부턴가 시어머니는 딸들에게도 냉담해졌다. 쟤들은 정씨 가문의 피가 아니야. 서희 내 피만 받은 거지. 서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제 혈육을 부정하는 말이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서희는 갓난아기를 재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태호의 대화가 들려왔다. 이제 그만 내보내자. 애들도 내가 키울 테니. 어머니,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내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이러다 정씨 집안대가 끊긴다. 서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든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태호와 시어머니가 놀라 고개를 돌렸고 서희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럼 헤어져요. 하지만 내 딸들은 데려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뭐? 내가 무슨 수로 애들을 키울 거야? 음대 나와서 직업도 없는 주제에. 제 딸들은 제가 키웁니다. 태호 씨가 동의하든 말든. 태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결국 그의 선택은 어머니였다. 서희야, 우리 애들은 여기서 키우자. 내가 혼자 키우는 건 너무 힘들 거야. 서희는 그 말에 결심을 굳혔다. 밤이 늦었지만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자는 아이들을 깨워 옷을 입히고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다. 당장 나가. 근데 애들은 두고 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서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딸들의 손을 꼭 잡았다. 같이 가자, 우리. 엄마 어디 가는 거야? 큰딸 수연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다. 우리만의 집으로 갈 거야. 태호는 현관에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 옆에 섰다. 서희야, 제발. 애들만이라도. 서희는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다. 세 딸을 데리고 빗속을 뚫고 집을 나섰다. 그날은 마침 서희의 30번째 생일이었다.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서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갈 곳은 친정밖에 없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셨다. 아이 셋을 데리고 갑자기 찾아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대학 동창인 민지의 집으로 향했다. 한밤중에 아이 셋을 데리고 온 친구를 보고 민지는 놀랐지만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일단 들어와.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날 밤 서희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다. 옷가지들이 든 가방 하나 그리고 세 딸들과 함께.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서희야, 너 요리 잘하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민지의 말에 서희는 고개를 들었다. 어릴 때부터 요리는 서희의 유일한 취미이자 특기였다. 성악을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요리책을 읽고 레시피를 연구했었다. 요리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 된장찌개 맛 알지? 완전 환상이야. 우리 시작해보자. 민지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 근처에 작은 점포가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월세도 그리 비싸지 않다고 했다. 내가 조금 도와줄게. 내가 실력으로 보답하면 돼. 다음 날 서희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들 양육비는 꼭 보내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 않겠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알았어. 그런데 애들, 가끔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그렇게 서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세 딸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지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독설에서 벗어난 서희는 자신의 요리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김서인의 엄마 손맛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서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큰딸 수연이는 학교를 마치면 가게로 와서 동생들을 돌보며 엄마를 도왔다. 엄마, 나도 도울게. 고마워, 우리 수연이. 하지만 공부도 해야 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서희는 딸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서로가 있잖아. 가게를 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지가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왔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던 그 반찬 가게예요. 제 친구가 하는 곳인데 정말 맛있어요. 민지의 동료들은 서희의 반찬을 맛보고 감탄했다. 특히 된장찌개와 간장게장은 호평을 받았다. 이 맛은 정말 집에서 먹던 맛이에요.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 그날 이후 민지의 회사 사람들이 단골이 되었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서희의 반찬은 진짜 집밥 맛이라며 인기를 얻었다. 아이들도 조금씩 적응해 갔다. 민지가 소개해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생활도 안정되어 갔다. 태호는 약속대로 매달 양육비를 보냈지만 아이들을 만나러 온 것은 처음 2달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만류 때문인지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 서희는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쁘게 하지 않았다.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다만 지금은 바빠서 자주 못 오시는 거야. 그러나 상황은 서희의 예상과 달랐다. 어느 날 태호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다. 서희야,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서희는 태호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놀랐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 3기야. 서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를 그토록 괴롭히던 시어머니였지만 병마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지내세요?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어머니께서 너의 요리를 찾으셔. 내가 만든 음식만 드시겠다고. 서희는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을 무시하고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자신의 음식을 찾는다니. 제가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를 한번 만나주었으면 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서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서희는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병을 기뻐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내일 가볼게요.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서희야. 난 정말 미안해.
서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픈 분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태호가 떠난 후 서희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 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왜 왔어?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딸들을 안아주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내일 할머니 댁에 가볼까?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세 딸을 데리고 시어머니 집을 찾았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지만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특별히 암 환자를 위한 영양식을 연구해 만든 것이었다. 태호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와줘서 고마워. 애들도 데리고 왔구나. 아이들은 낯선 집 앞에서 주뭉치듯 서 있었다. 큰딸 수연이는 가끔 할머니 집에 왔던 기억이 있었지만 둘째 수진이는 어렴풋이, 막내 수아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서희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어머니는 내가 올 줄 몰라. 아직도 지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셔서. 서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 없어요. 어머님께 필요한 건 영양식이지 지난 일의 후회가 아닐 테니까. 서희가 내민 도시락을 태호가 조심스럽게 받았다. 어머니, 서희가 왔어요. 안방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옥분이 보였다. 한 달 전만 해도 건장하던 몸이 반쪽으로 줄어든 것 같았다. 옥분은 서희를 보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희는 침대 옆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암 환자에게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옥분은 서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도시락으로 시선을 옮겼다. 영양죽과 부드러운 나물, 소화가 잘 되는 생선찜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내가 이런 걸 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서희는 옥분이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옥분의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태호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 시작한 후로 제대로 드신 게 없어서. 이렇게 잘 드시는 건 처음이야. 옥분은 절반 정도를 먹고 지쳤는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맛있구나. 내 음식은 항상 맛있었어. 서희는 옥분의 말에 놀랐다. 과거에는 늘 서희의 요리를 트집 잡던 시어머니였는데 처음으로 맛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아이들이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수연이가 가장 먼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저 기억나요? 수연이에요. 옥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우리 수연이 많이 컸구나. 수진이와 수아도 차례로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수아는 낯선 할머니가 무서웠는지 엄마 뒤로 숨었다. 걱정 마, 수아야. 할머니는 무서운 사람 아니야. 서희의 말에 수아는 조심스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옥분은 손을 뻗어 수아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다. 예쁘구나. 우리 막내. 그날 이후 서희는 일주일에 3번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가게 일이 바빠 매일은 불가능했지만 항상 신선한 영양식을 준비해 갔다. 태호가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지만 옥분은 서희가 만든 음식만 찾았다. 어머님, 오늘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항암 치료 후에 체력이 떨어지시면 안 되니까. 서희의 정성 어린 음식 덕분인지 옥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환자분의 상태가 예상보다 호전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네요. 옥분은 서희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옥분이 서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서희는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지난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아니다. 해야 할 말이 있어. 내가 너무 구식이었어. 아들만 고집한 게. 그게 내 잘못이야.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희도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어머님, 태호가 다 말해줬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서희는 놀랐다. 태호가 자신의 가게를 찾아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태호 씨가 제 가게에 왔었나요? 응. 몇 번 가봤대. 멀리서 널 지켜봤다더라. 서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태호가 자신을 몰래 지켜봤다는 사실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성공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묘한 만족감을 주었다. 서희의 반찬 가게 김서흰의 엄마 손맛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다. 주문이 밀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서희는 주방 도우미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명, 그리고 2명, 3명. 가게도 옆 점포까지 확장했다. 서희 씨, 이제 반찬 가게가 아니라 식당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지의 제안에 서희는 생각에 잠겼다. 사실 몇몇 단골 고객들도 비슷한 제안을 했었다. 서희 씨가 차린 식당이라면 꼭 가보고 싶어요. 이 맛있는 반찬들을 만드는 분의 식사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서희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식당을 여는 것은 더 큰 책임과 투자를 의미했지만 이제 세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더 큰 꿈이 필요했다. 민지야, 너의 제안.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무렵 서희의 반찬은 지역신문에 소개되었다. 이혼한 새 아이의 엄마가 만든 정성 가득한 반찬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사실 서희는 아직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였다. 태호가 이혼을 서두르지 않았고 서희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섰다. 서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온 것이다. 새 아이를 키우며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드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서희는 쑥스러웠지만 딸들은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큰딸 수연이는 엄마가 신문에 나온 것을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엄마가 유명해졌어. 엄마가 만든 반찬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시어머니의 건강은 요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위암 3기에서 이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강하신 것 같네요. 옥부는 서희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다 서희 덕분이야. 이 아이가 만든 음식이 날 살렸어. 태호는 그런 어머니와 서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서희의 가게 근처를 맴돌았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서희야. 바쁘게 일하던 서희는 태호를 보고 잠시 손을 멈췄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태호 씨, 왜 오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희는 앞치마를 벗고 태호를 가게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시나 해서. 그리고 애들도 보고 싶고. 서희는 태호의 말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애들은 잘 지내요. 태호 씨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게 해줄게요. 태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서희는 태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소용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서희야, 우리가 다시. 태호 씨,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해요. 딸들과 함께 새 출발을 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태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참는 듯 했다. 알았어. 그래도 애들은 자주 볼 수 있게 해줘. 당연하죠. 애들의 아빠니까요. 태호가 떠난 후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태호를 향한 미련이 없었다. 오히려 그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찾았구나. 서희의 반찬 가게는 1년 만에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다. 이제는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고 대형마트에서 입점 제안까지 들어왔다. 서희 씨, 우리 마트의 델리 코너에 입점하시면 어떨까요? 더 많은 고객들이 서희 씨의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서희는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다. 그것은 그녀의 비즈니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이었다. 대형마트 입점을 계기로 김서흰의 엄마 손맛은 더욱 유명해졌다.
서희는 본점을 식당으로 확장하고 반찬은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하는 이원화 전략을 세웠다. 딸들도 크면서 각자의 역할을 찾아갔다. 수연이는 중학생이 되어 주말에 가게 계산대를 도왔고 수진이는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새로운 레시피 아이디어를 내곤 했다. 엄마, 이번에는 매실을 넣은 불고기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데 매실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대요. 서희는 딸들의 생각을 늘 존중했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종종 히트 상품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어머니 옥분의 암은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의사들도 놀라워하는 결과였다. 옥분은 건강을 되찾은 후 서희에게 더욱 고마움을 표했다. 서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서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의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이에요. 옥부는 서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솔직히 말할게. 내가 널 몰아낸 건 정말 큰 실수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인지 알지 못했지. 서희는 옥분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알고 있어. 태호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서희는 옥분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태호와의 관계는 이제 그저 아이들의 부모라는 것뿐이었다. 서희의 식당 오픈날 민지를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축하하러 왔다. 서희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서희가 꿈꿔왔던 공간이었다. 정갈한 한식을 기본으로 하되 서희만의 창의적인 요리법이 더해진 메뉴들로 가득했다. 민지는 꽃다발을 들고 서희를 꼭 안아주었다. 진짜 해냈구나. 내가 자랑스러워.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식당 오픈 행사 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태호와 옥분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희에게 다가왔다. 축하해, 서희야. 정말 멋진 식당이구나. 서희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분은 작은 상자를 서희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가장 아끼던 거야. 내가 가졌으면 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은재 놀이개가 있었다. 옥분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였다. 어머님, 이건 이제는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서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정중히 선물을 받았다. 태호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서희야,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애들도 행복해 보이고. 식당 한쪽에서는 세 딸들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엄마가 이 모든 걸 해냈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서희는 딸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가 이루어낸 것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식당 오픈 후 서희의 식탁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서희의 시그니처 메뉴인 엄마의 정성 한상은 언론에서도 극찬을 받았다. 서희의 식탁에서 맛볼 수 있는 엄마의 정성 한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 어머니의 삶과 사랑이 담긴 진정한 한식의 정수다. 서희는 사업이 성공하면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들러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을 즐겼다. 서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 고춧가루 새로 들어온 거예요. 서희 씨 위해 따로 뒀어요.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도 서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서희에게 최상의 재료를 제공했고 서희는 그들의 정성을 음식에 담았다. 서희의 성공 스토리는 여성 창업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녀는 종종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강연에 초청받곤 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했을 뿐이죠. 제 경우는 요리였고요. 한 청중이 질문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딸들이요.
아이들에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성공해서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서희는 식당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거리 너머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3년 전 비 오는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던 그날이 생각났다. 그때는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의 비가 오늘의 눈꽃으로 피어났구나. 서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이 자신을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이 밀려왔다. 딸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사업은 번창했으며 이제 서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인물이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놀랍게 회복되었다. 아직 태호와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서희는 그것조차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서희는 식당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서희는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희의 식당 서희의 식탁은 개업 2년 만에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입소문을 타고 먼 지방에서도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고 식품업계에서는 서희에게 레시피 출판과 프랜차이즈 제안이 쏟아졌다. 서희 씨, 우리 출판사에서 요리책을 내면 어떨까요? 김서희의 엄마 손맛이라는 제목으로요. 서희는 고민 끝에 요리책 출간을 결정했다. 그녀의 요리책은 단순한 레시피 모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엮은 에세이 형식으로 기획했다. 내 음식에는 항상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단순한 맛이 아닌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음식이죠. 요리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쫓겨난 며느리 세 딸을 키우며 요리로 성공하다라는 부제가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서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그늘이 있었다. 세 딸들은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특히 큰딸 수연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가족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포기한 거야? 지금도 그런 마음일까? 서희는 항상 태호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빠는 그때 어려운 결정을 했던 거야.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태호는 점차 아이들을 만나는 횟수가 줄었고 약속도 자주 어겼다. 그의 인생은 서희와 헤어진 후 정체된 듯 했다. 회사에서의 위치도 불안정해졌고 어머니 옥분의 병간호와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 했다. 어느 날 태호가 서희의 식당을 찾아왔다. 평일 오후 손님이 적은 시간이었다. 서희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희는 태호를 한적한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애들 만나고 싶으면 미리 연락했어야죠. 그게 애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서희는 눈썹을 찌푸렸다. 우리? 무슨 우리요?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혼 서류. 아직 서명하지 않았잖아. 서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이혼 절차를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3년 넘게 따로 살고 있어요. 서희야, 난 후회하고 있어. 그때 널 붙잡지 못한 걸. 어머니의 편만 들었던 걸. 서희는 태호의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태호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어요. 태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서희를 바라보았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가족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는 달라질게. 서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태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그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도 애들은 계속 볼 수 있게 해줘. 물론이죠. 애들의 아빠니까요.
태호가 떠난 후 서희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태호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완전한 가족에 대한 향수였다. 시어머니 옥부는 건강을 되찾은 후 서희의 식당에 종종 찾아왔다. 때로는 딸들을 데리고 놀아주기도 했다. 옥분과 서희의 관계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딸들의 할머니와 엄마로서 새롭게 정립되었다. 어느 날 옥분이 서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희야, 태호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내가 이혼에 서명해주지 않아서. 서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요? 태호 씨가 절차를 밟자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 애가 너한테 다시 기회를 바라고 있나 봐. 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서희는 혼란스러웠다. 태호가 진심으로 재결합을 원한다면 그는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일까? 애들에게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어머님,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고 있어요. 태호 씨도 자기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옥부는 오랫동안 서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태호는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서희의 식탁은 점점 더 발전해 본 점 외에도 2개의 지점을 더 열게 되었다. 서희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았다. 여성기업가 협회에서 올해의 여성기업인 상을 받기도 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시상식에서 서희는 자신을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처음 가게를 열 때 도와준 민지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민지,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마워.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다. 그녀의 옆에는 서희의 3딸들이 자랑스럽게 앉아 있었다. 수연이는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수진이는 중학생, 수아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수아가 환하게 외쳤다. 수상식장에는 뜻밖의 손님도 있었다. 태호와 옥분이 조용히 앉아 서희의 수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희가 그들을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태호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시상식 후 태호가 서희에게 다가왔다. 축하해, 서희야. 정말 대단해. 고마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곧 해외 발령받게 됐어. 3년 정도 미국에 있을 것 같아. 서희는 놀랐다. 그래요? 애들은 어떻게? 그래서 말인데. 이제 정식으로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애들 양육권을 가지고. 서희는 태호의 결심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게 좋겠네요. 애들한테는 어떻게 말할 건가요?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너희 엄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항상 사랑한다고. 서희는 태호의 변화에 작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듯 했다. 태호 씨도 새 출발하는 거네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태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이뤄낸 것처럼 나도 무언가 이룰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로 마무리되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태호는 미국으로 떠났다. 출국 전 그는 3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빠가 많이 부족했어. 너희와 엄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 하지만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잊지 마.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떠남을 받아들였다. 수연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상황을 이해했고 수진이와 수아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내 받아들였다. 아빠 잘 다녀와요. 가끔 영상통화해요. 태호가 떠난 후 서희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다.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의 울타리가 만들어졌고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성장해갔다. 서희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다.
서희의 식탁은 이제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었고 서희는 본사의 대표이사로서 전국의 매장을 관리했다. 그녀의 요리책은 시리즈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다. 서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종종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저는 단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서희의 이야기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이혼, 싱글맘, 경력 단절.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서희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항상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식당 체인 서희의 식탁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지 5년, 서희는 이제 외식업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되었다. 처음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그저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줄은 몰랐어요. 서희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큰딸 수연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서희의 회사에 합류해 경영을 돕고 있었다. 둘째 수지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요리학교에 진학했고 막내 수아는 의대에 진학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 딸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그게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죠. 서희는 한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딸들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으로 떠났던 태호는 3년 만에 귀국했다. 해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이제는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은 듯 했다. 그는 귀국 후 서희와 딸들에게 연락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서희야,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해.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고. 사실, 나는 늘 후회했어. 그때 너희를 붙잡지 못한 것을. 서희는 태호의 말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후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때로는 함께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시어머니 옥부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서희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서희는 마음을 열고 옥분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주말마다 옥부는 서희의 집에서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서희야, 내가 살면서 한 가장 큰 실수는 널 몰라본 거였어. 하지만 가장 다행인 건 내가 나를 용서해 준 거야. 서희는 옥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님, 이제는 그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서희의 성공은 이제 단순한 사업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싱글맘과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들에게 요리 교육과 창업 지원을 제공했다. 제가 힘들 때 한 명의 도움이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재단의 후원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립의 기회를 얻었고 서희의 식탁에는 그들을 위한 취업 자리도 마련되었다. 어느 날 서희는 자신이 처음 반찬 가게를 열었던 그 작은 점포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이제 다른 가게가 되어 있었지만 서희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그녀는 조용히 그 앞에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성공 스토리가 되었다. 서희의 60번째 생일 파티는 화려했다. 가족들과 친구들, 직원들이 모두 모였고 특별히 서희의 재단을 통해 성공한 여성 창업자들도 참석했다. 민지는 여전히 서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그녀의 성공 여정을 함께했다. 서희야, 내가 자랑스러워. 처음 그 비 오는 날 아이들을 데리고 내 집에 왔을 때부터 알았어. 넌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서희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세 딸들이 준비한 영상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고된 삶과 성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상영했다. 우리 엄마는 그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죠. 우리 세 자매가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엄마 덕분입니다. 영상을 보며 서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순간에는 모든 고통이 값진 것으로 느껴졌다. 파티가 끝나고 서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다. 슬픔에서 시작해 기쁨으로 끝나는 드라마.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서희는 이제 자신의 삶에 완전한 만족을 느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서희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편견과 불의에 맞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 한 여성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서희처럼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끈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서희와 같은 담대함과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